네, 오늘 3주차 3교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소설이라는 이야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소설을 비롯해서 뭐 영화, 게임, 드라마, 연극, 뮤지컬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들을 즐기고 있다. 우리가 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즐기는가? 이야기의 힘은 무엇인가? 인간과 이야기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자, 2교시 마지막에 그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이야기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인간들이 우리들이 불사불멸, 죽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희원이 낳은 열매다. 그것이 이야기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무한의 영역을 꿈꿉니다. 그렇죠?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죽음을 동반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죽음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절대율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해서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유한적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유한하죠.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살 수 없고요. 공간적으로도 많은 공간을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한을 꿈꾸죠. 많은 경험, 수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죽음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요. 늘 우리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과제와 무서움 속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우리들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이 아닌 이상요. 네. 자, 그만큼 우리의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를 늘 우리는 벗어나려고 늘 부딪히죠. 그 벽에 부딪히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 힘이 바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바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소설가들이 계속 소설을 쓰고 영화 감독들이 계속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고요. 만화 작가들이 신나는 재미있는 그런 만화들을 만들어내고 게임을 제작해내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작하고 혹은 창작하는 그 이유가, 또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이유가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 생명이 끝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더 많은 경험들,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을 우리가 얻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찾는다는 거죠. 자, 롤랑 프루네프의 이야기. 우리가 1주차 1교시 때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는 것은 경험 속에 어떤 구멍난 곳들에 대한 보상이다. 구멍난 곳, 결함이죠. 결함.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또 한계. 우리는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결함이 많습니다. 저 신이 아니고요. 컴퓨터도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요. 경험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소설을 읽는다. 물론 소설을 읽고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우리가 감상하는 게 그 결함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하철 갈아타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책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것도 다 그런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죠. 소설을 읽으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랍고 귀한 이야기들 우리는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아주 신비롭고 아주 판타스틱하고 뭐 무서운 이야기, 그런 아주 기괴한 이야기만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게 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원하기도 하죠. 우리가 소설가들에게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분명한 것은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죠. 내가 겪어보지 못하지만 한 번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일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찾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 소설가들에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발터 베냐민은 세상에는 이야기꾼들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꾼이 있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부 같은 이야기꾼이고요. 하나는 농부 같은 이야기꾼입니다. 어부 같은, 뱃사람 같은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뱃사람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드넓은 대양을 다니면서요. 많은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뱃사람입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세상 경험을 두루쌓은 뱃사람 같은 이야기꾼이 있고요.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돌아다니기보다도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서 수확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농부죠. 자, 농부 같은 이야기꾼은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여 살면서 자기 고장의 얘기와 전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발터 베냐민이 재미있게 분류를 한 것이죠. 어부 같은 이야기꾼이 있고 농부 같은 이야기꾼이 있다. 자, 어부 같은 이야기꾼은요, 경험이 많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먼 곳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부 같은 이야기꾼에서 듣고자 합니다. 농부 같은 이야기꾼에게는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먼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 오래전 많은 전설, 신화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농부 같은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 이야기는 폭넓은 견문에서 나오는 다양한 세상살이를 우리에게 주면서요, 풍부한 지식을 줍니다. 농부의 이야기는요,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 자, 다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한 이야기들이죠. 네. 어부 같은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많은 견문, 다양한 세상살이의 이야기들, 그리고 농부 같은 이야기꾼이 전해주는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삶의 지혜의 이야기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물론 둘 다 우리는 다 좋아하겠지만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옛날 이야기, 오래전의 이야기, 뭐 전설이라든가 신화 이야기들. 그것은 농부 같은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이야기겠죠. 아니면 살아보지 못한 저 우주, 별나라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 어부 같은 이야기꾼, 여기저기 많은 경험과 상상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겠죠. 자, 둘 다 우리가 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어떤 장르라든가 어떤 작가의 스타일을 보면요,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어느 정도는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의 예들을 좀 보겠습니다. 소설의 예를 같이 읽어보면서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경 작가의 꾼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꾼인데요, 이야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야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든가, 사람 사는 거의 다 한바탕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이야기 한번 나와보더라고. 눈도 내리고 술도 있고 이야기하기 겁나게 좋은 밤이고만
마치 아이처럼 주모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라고 성화를 부렸다. 네. 주모, 주점에서 옛날 조선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주막에서 주모가 이 주인공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수집한 이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나 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좋아한다. 사람 사는 것이 다 이야기 같다. 꿈 같은 이야기다. 네. 자,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때는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 있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 사는 것이 다 이야기다. 이때는 실제의 이야기죠. 우리의 사연들, 경험들이죠. 사람 사는 것이 다 이야기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과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어려움, 고민들, 이것도 다 하나하나 이야기 소재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는 게 다 이야기니까 한번 이야기를 풀어봐 달라. 참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날씨다. 그러면서요,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인공에게 요청하는 주모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독자들이 소설책을 꺼내 들면서 그 심정이 이 주모의 마음이겠죠. 살아가는 게 다 이야기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재밌는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달라고 우리는 소설가에게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소설 속의 작가에게 우리는 요청을 하는 것일 겁니다. 자, 다른 소설인데요. 이승우 작가의 정기수 이야기. 자, 정기수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 때, 조선 말에 그때는 문맹자,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글을 읽을 줄 알았던 몇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장 같은 데 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죠. 들려주다가 아주 재미있는 순간에 멈추죠. 멈추면서 목을 축이고 이야기를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시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엽전을 던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기수가 그 이야기꾼인데요. 그때의 이야기꾼, 지금의 어떤 소설가, 지금의 어떤 영화 감독, 뭐 연극 연출가, 만화 작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직업이 정기수였습니다. 그 정기수가 이제 엽전을 받으면 그제서야 목을 축이고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가죠. 마치 우리가 2교시 때 봤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누구와 같습니까? 세라자드와 같죠. 동이틀 무렵에 왕이 칼로 자기를 죽이기 직전에 가장 이야기의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야기를 멈추죠. 그러면 왕은 자신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하니까 그 다음 날까지 살려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변하고 세라자드도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 정기수,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 있죠. 마치 세라자드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멈추면서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전략가, 타고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그 조선 말의 이야기꾼 직업 정기수의 현대판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정기수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누군가에 의해 말해지지 않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길고 어둡고 놀랍고 뜨거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지표면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작가는 아니죠. 작가를 꿈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소설가, 이야기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직업을 꿈꾸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꿈으로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너무나 힘드니까요. 그냥 이야기를 즐기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좋은 재미있는 작품들을 우리는 즐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누구나 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이야기니까요. 삶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말해지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길고 어둡고 놀랍고 뜨거운 이야기들. 누구나 다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요. 하루하루 축적해 가면서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죠. 당장 소설가가 될 수는 없지만, 당장 영화 감독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삶의 지표면 아래로 우리의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어떤 경험, 사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지표면 아래 흐르고 있었던 그 이야기의 물줄기를 모아서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다 작가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 우리의 삶에는 이야기가 늘 흐르고 있다. 그런 대목이 전기수 이야기라는 소설에 나오고요. 전기수 이야기라는 이 소설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소설인데요. 이청준 작가의 인문주의자 무수작 시의 종생기라는 소설입니다. 인문주의자 무수작 시의 종생기. 무수작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무수작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에는 뭐 자기의 마당, 집 마당 밖에는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뒷동산에도 올라가고 아빠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요. 멀리 있는 다른 고을을 이렇게 보면서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더 자라고 나서 그 곳들을 자신이 어린 시절에 가고 싶었던 그 고장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보고 듣고 자 그것을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들려주고 자신이 보았던 동네의 이야기를 다른 동네에 가서 들려주고 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던 주인공의 이야기 인문주의자 무수작 시의 종생기라는 이청준 작가의 소설에 나오는 대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소작의 마음속엔 그새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세상에는 그가 보고 듣고 아는 것 말고 그가 알지 못해온 또 다른 세상이 어디에나 숨어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세상은 어두운 땅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물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낮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이 떠오르는 높은 하늘 위에도 있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그가 아직 넘어가 보지 못한 뒷산 고개 넘어 바로 어디인가도 지금까지 알지 못한 집을 보거나 안산 넘어 바닷가로 낚시를 나다니는 안동네와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세상이 있을 듯 싶었다. 네. 아직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없는 어린 시절의 무수작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가 보고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접하지 못했던 세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땅 속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을 테고요. 수많은 별들이 떠오르는 높은 하늘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넘어가 보지 못한 뒷산 고개 너머의 어딘가에도 자신이 알지 못한 집을 보면서도 또 낚시를 하면서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어린 무수작에게는 그 가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 그 세상이 너무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 자신과는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 세상이 그 세상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그 소설의 다른 대목을 하나 더 인용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이 소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무소작이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꿈만 갖고 있고, 짐작만 하고 있다가요. 커가면서 직접 그 동네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동네 가서 들려주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게 소문이 나니까 어느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 세상, 무수작이 경험했던 그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신한테 소중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한 넓은 세상을 마음껏 떠돌아다니며 겪어본 일들이지. 자, 그러니 그 이야기나 차분히 들려주시오. 간만부터 듣자니 노영한텐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랍고 귀한 이야기들이 무진장한 듯 싶은데 말이오. 네. 동네 사람들이 무수작 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귀한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 당신은 경험했으니까, 가봤으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리에게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꾼이라는 그 소설 속에 주모가 주인공한테 요청하는 것과 아주 같죠.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우리 독자들의 모습입니다. 독자들이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놀랍고 귀한 또 아주 달콤하고 엄청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그런 경험들을 해달라고 우리는 소설가들에게, 작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알지 못한 넓은 세상을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물론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자, 그것을 차분히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네.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우리는 대리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인물을 통해서, 작중 인물을 통해서 내가 직접 몸소 겪어보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신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소설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이야기 양식들이 있을 테지만요. 소설과 영화는 독자나 관객으로 하여금 많은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또 다른 세계 속의 경험을 갖도록 마련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설 속의 인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영화 속의 작중 인물들, 기억나는 그 인물, 캐릭터는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고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죠. 소설은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접 경험은 독자나 관객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삶을 보다 풍부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의 삶을 더 넓혀준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면서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같이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나의 생각을 더 확장시키고 키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과서, 학습지보다도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해 주기도 하죠. 물론 모든 작품이 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소위 명작이다, 좋은 작품이다, 좋은 소설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락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부하고 자유롭게 결함이 많고 한계가 많은 우리들을 좀 더 풍부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이야기다. 소설. 소설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전달해 주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지식을 주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대목도 있죠. 그런 소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그 허구의 상상물, 문학이라는 그 예술 장르는 어떤 이성적인 지식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넓혀주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어떤 삶의 영역을 더 확대시켜주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요. 우리의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 주제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설을 이야기할 때, 소설을 말할 때 이야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테니까요. 소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찾고 이렇게 소설을 읽는 것인가, 소설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설이 갖고 있는 이야기로서의 어떤 속성, 그리고 인간 보편적인 그런 욕망으로서의 이야기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3주차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